내년 강의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라이브를 한 거예요. 뭐, 다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엔자 고객센터로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들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겸사겸사. 다들 잘들 지내시나 하기도 하고, 뭐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했고, 다들 뭐, 요즘에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 어수선한 얘기만 많이 들리는데, 다들 그래도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잘 될 거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니까 다 잘 될 거예요. 다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불합격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공지 올리면서 질문을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질문들 좀 뽑아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비전공자로서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 1회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전공자가 1회차 필기, 실기 동차 합격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관련 전공 지식이 없다 보니 공부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죠. 아무래도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세요. 다른 기사, 뭐 건축기사라든지 아니면 산림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필수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 실무 경험이라든지. 근데 정보처리는 그런 게 없어. 그래갖고 그냥 4학년만 되면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1학기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다. 그러면은 말을 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비전공자분들이 대부분 다 따는 거야. 지금까지 합격자분들 중에서 물론 전공자도 있겠지만은 비전공자분들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12월 달부터 하면은 12월, 1월, 2월 달부터 이제 필기 시험 있고, 그리고 3월, 4월에 이제 1회 실기 시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다. 근데 좀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3개가 들어가. C 언어 들어갔지, 자바 들어갔지, 파이썬 들어갔지,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는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1회 동차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다들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범위는 진짜 사악해요. 일단 과목 자체가 소프트웨어 공학해야 되죠. 운영체제,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3총사, 신기술 용어까지 하게 되면은 과목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어느 범위에서 나오고,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맞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론 파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론 파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뺀 거를 이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파트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좀 내가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신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익숙해지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 짤안나고 태어나가지고 개발 막 시작해가지고 뭐 C 언어하고 막 코딩하고 막 뭐 홈페이지 막 뚝뚝딱 만들고 그랬나? 안 그랬어.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한 게 6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GW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진짜. 저는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때렸으니까 맨날 똥대가리 하면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ABCD도 모르고 컴퓨터 학원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저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중학교 때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ABCD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한 게 6학년이고 그때는 ABCD 몰랐어. 컴퓨터 학원 가서 ABCD를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프로그램을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답으로 외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답이 이거다. 문제의 답이 이거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막상 이거를 풀려고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난 단순하게 문제답을 외워버렸으니까 프로그램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모든 만약에 외워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은 모든 홈페이지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변수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외워서는 안 된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경력직 개발자들 우대를 하냐면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비전공자분들도 범위는 사악하고 당연히 범위는 엄청 사악하고 좀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뭐큰 무리는 없을 거다. 좀만 열심히 해주시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많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알고리즘 문제를 실제로 코딩하며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일단 코딩하는 게 엄청 효과적이죠. 저희 사부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100문이 불여 1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쳐보는 게 낫다. 그리고 쳐본 다음에 거기에 값을 바꾸는 거예요. 값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값 바꿨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네. 저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네. 논리연산자 AND를 OR로 바꿨더니 이렇게 되네. OR을 썼더니 뒤에 있는 부분이 연산이 되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코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어떤 실습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정규화를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완전히 이론 파트예요. 그리고 실무에서의 그런 설계라든지 개발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지금 정보처리 기사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굉장히 많이 하죠. C 언어도 하고 파이썬도 하고 자바도 하고 굉장히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실무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진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C 언어도 마찬가지고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실무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진짜 그렇게 쿼리를 짜지도 않아. 그렇게 쿼리 짜면은 뒤통수를 한 27,000대를 맞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렇게 짜면은 한 36,500대는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짜면 안 돼요. 개발할 때는.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규화할 때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이렇게 해가지고 BCNF 3정규형까지가 보통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1정규형을 안 지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걸 굳이 다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 설계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보는 거하고 자격증을 따는 거하고는 좀 별개다. 근데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프로그래밍 언어 3총사 빼고 용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 용어들 안 쓸 것 같죠? 정말 하나도 쓸데없을 것 같지? 그건 쓸 데가 있어. 정말 그거는 쓸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형상관리 이런 거 안 할 것 같죠? 형상관리를 안 하는 회사가 없어. 한자 따르고. 그리고 배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젠킨스 다 쓴다고. 그래들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다 써 진짜. 뭐 그리고 무슨 협업 도구들 다 써요. 뭐 잔디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들으면은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정보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IDC라든지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와프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쓰일 때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필기와 실기를 병행할 때 각 영역의 학습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필기는 딴 거 없어. 그냥 필기는 용어들 많이 듣고 문제 많이 풀어주고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개발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실제로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분석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다.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범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필기 강의 안 들어도 돼. 필기 교재 안 사도 돼. 그냥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열심히 돌려보면은 한 일주일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한 3일이면 합격할 수도 있어. 진짜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실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라. 그럼 이게 1회 실기에서 떨어지고 2회 실기 가고 2회 실기 떨어지고 뭐 3회 실기 가고 이렇게 가면은 1년 내내 정보 처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1년 한 번에 그냥 바싹 해가지고 붙으려면은 필기부터 용어들 많이 들어주고 문제들 풀면서 용어들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용어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졌잖아요. 다 용어가 외계어니까 다 익숙해졌으니까 실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기부터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실기는 나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기부터 합격할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필기에서 많이 용어들을 듣고 실기 들어가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쿼리문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흥달쌤 2025년도엔 산업기사 강의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필기는 따로 안 만들 건데 실기를 지금 따로 만들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나 출제 범위가 비슷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흥달쌤 합격했지만 라이브 꼭 참여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올해 새로운 도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배워 그런지 선생님 영상 올라오면 너무 반갑고 그래요.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꾸라꾸님, 락꾸라꾸.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다음 거, 다섯 번째. 흥달쌤 안녕하세요. 정초기는 합격할 것 같은데 혹시 정보보안 기사 강의 찍으실 계획 없어요? 정보보안 기사는 안 찍을 거예요.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왜 안 찍냐면은 지들 맘대로 내 시험을. 이게 진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나 잘났다 시험이에요. 교수님들이 어디서 듣고 왔어. 그럼 그 문제 내고 있어. 와, 진짜 합격률이 1% 나온 시험이라니까요. 이건 너무했어. 기사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력공단으로 넘어왔나요? 근데 이거 진짜 쥐잘난 시험이라서, 이거는 딸 수가 없는 시험이야, 진짜. 진짜 운 좋아서 따는 거지. 조금, 진짜 그럴 거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보 보안에 대한 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어디서 들으시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강의는 안 할 거고, 저는 다른 거, SQLD하고, 네트워크 관리사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정보보안 기사는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면은, 그래서
보안 쪽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아닌 것 같아. SQLD 강의는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건데 1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2회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PHP도 할 거예요. 이거 바로 할 거지. 이제 PHP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 홈페이지 만들기. 나도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바를 좋아해서 그렇지 PHP 짱이요 그냥. PHP로 만든 사이트가 별로 없지. 엔잡도 PHP로 만들었고 옛날에 제가 만든 그 LMS 시스템도 PHP로 만들었고 PHP 괜찮아요? 기다리다 지치지 마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바빠. 자, 다음 거. 이번에 3회 불합격했습니다. 내년에 시험 볼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만 구매해서 보려는데 괜찮겠죠? 그리고 책을 이번 연도 버전으로 다시 사야 할지 아니면 작년 거 계속 볼지 고민입니다. 일단 교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많이 바뀌어요. 진짜 많이 바뀌어요. 일단 이론 부분을 조금 줄였어요.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정말 지엽적인 내용들은 다 버렸고, 그리고 좀 많이 줄인 상태라서 이론 부분은 아마 이전 교재에 비해서 많이 얇아질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파트가 조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는 C 언어가 140문제가 조금 넘었고,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60문제가 조금 안 됐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50문제가 조금 안 됐단 말이에요. 40문제 정도 나왔나? 그럼 그거 다 합해가지고 한 250문제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600문제 정도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만. C 언어는 제가 지금 C 언어하고 자바 언어 끝난 상태인데 C 언어가 350문제 정도 나와있고 그리고 자바가 130몇 문제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한 100문제 이상이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충 자바도 600문제 정도가 만들어졌지 않을까. 그래서 교재는 2권으로 나갈 거예요. 작년에 1권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번에는 교재가 2권으로 나가게 될 거고 하나는 프로그래밍 파트 그리고 하나는 이론 파트 해가지고 2권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작년 교재 있으시면 사지 마세요. 뭐라고 사? 자꾸. 작년 교재 있으신 분들은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론이 많이 추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작년 교재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들으시면은 책에 있는 게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강의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뭐 코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따로 교환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만 빼가지고 교환을 만드니까 그냥 그거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중고를 사는 건 아니고 이미 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새로 뭐 지금 내년 대비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시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년에 이제 올해 아쉽게 불합격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저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에 맘먹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아주.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조금 틀리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론 잠깐 하고 문제풀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이론하면서 문제풀이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네릭 작년에 나왔잖아요. 전 제네릭 강의 안 넣었거든요. 이번에. 제네릭을 왜 안 해도 돼? 나오면 틀리면 돼요.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를. 그 버전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문제도 내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C하고 자바원하고 파이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개념들을 시험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다 내놓고 앉아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 물론 신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건 실무 가서 해야지. 실무 가서 제네릭 안 쓰는 그런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그럼 거기 있는 개발자들은 다 쓰레기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너에게 그레이트 빅엿을 주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자바 개발자였거든요. 근데 좀 옛날 개발자라서 제네릭 안 썼어. 뭐 하려고 써? 저는 그 어노테이션도 안 써요, 잘.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JDK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내줘야 되는 거지. 무슨 제네릭을 갖다 내고 앉아있어. 말도 안 되는. 이제 교수님이 뭐 자바 좀 공부 좀 해보셨나 보지. 아니면은 제네릭을 어디서 보셨나. 이거 신기술이래. 무슨 신기술이야. 신기술 아니지. 옛날 기술인데. 그래서 저는 안 넣었어요. 아예 이번에 넣지도 않았어. 그거 안 쓴다. 실무에서 안 쓴다니까요. 저만 안 쓰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안 써. 뭐 물론 쓰는 데도 많겠지만은 안 쓰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어쨌든 교재는 그래요. 그리고 강의는 저는 뭐 매년 새로 찍는 거 아실 테니까 아직 강의 시작 안 했어요. 지금 필기 강의 하다가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실기 강의도 다시 촬영을 할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도 다시 촬영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옛날에 있는 거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고.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얼굴을 내놓고 강의를 하잖아요. 늙었어. 1년 동안 늙었어. 그래갖고 작년에 젊은 거하고 올해 늙은 거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저는 아마 이론 쪽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재촬영이고 특강은 아니에요. 특강은 그건 재촬영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 재촬영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 거는 좀 그래요. 맞다. 이것도 있다. 프로그래밍 강의는 따로 나와요. 프로그래밍 강의는 따로 있는데 굳이 거의 가격 차이도 안 날 거라서 그냥 실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카페에서 올라온 건데 24년 3회차 실기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셨네요. 자, 시험 당일 새벽까지 댓글로 계속 답변 주시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주시면서 애써주신 모습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어떤 영상보다 노래, 산다는 건 그런 거죠. 짧게 불러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노래 듣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까지 2번의 실기시험을 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갈하여 개념을 학습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는데 실전 시험 문제는 변수명도 길고 함수명도 외계어 같고 문제가 눈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저분한 글씨 속에서 코드를 읽는 느낌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문제와 실전 문제는 가독성 부분에서 무척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회차 기출 문제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길게 뭐 펑션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길게 하다 보면은 교재 자체가 좀 커져요. 그리고 설명하기도 되게 복잡해지고 뭐 물론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를 하긴 하는데 이것까지는 어떻게 그 보고 문제도 사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보고 문제도 좀 그래가지고 조금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2024년 1회 50점대, 2회 40점대, 3회 30점. 공부 시간도 물론 적었지만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2025년도에 홍쌤 강의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언제 열리는지와 뼈저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언제야? 12월 30일 날 그때 이제 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0문제 정도가 만들어졌고, 최소 600문제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600문제가 조금 안 됐는데 600문제를 다 풀이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익숙해지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안 되겠어. 그냥 이 코딩에 대해서 익숙해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안 돼. 그래갖고 아예 그냥 되게 그 강의에도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교재에도 많이 신경을 썼지만은 강의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프로그램 쪽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뼈저린 조언, 문제답으로 외우지 마세요. 진짜 정보처리 기사가 문제답으로 외울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 하고 이제 끝내야지. 이번 3회차 55점 불합격했습니다. 타 사이트 유료 강의 들으며 열심히 준비했건만 떨어져서 허탈하거든요. 내년 1회 실기가 4월에 있고 합격자 발표도 훨씬 이후에 있어. 6월 뒤에나 6개월 뒤에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회차가 더 간절했는데요. 각설하고 내년 1회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강의 오픈하면은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DB 쪽은 자신이 있어서 프로그래밍 파트만 구입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실기 파트는 전체 구매해서 봐야 할지. 저는 실기는 그냥 다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SQL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이론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프로그램 반이에요. 나머지 반이 이론이고. 근데 반을 맞추려고 거의 비슷한 돈을,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본인들 선택이시니까는 어떻게 딱 제가 이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진짜 이론 빠삭해, 다 알고 있어, 뭐 SQL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뭐 질문하신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질문한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그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합격자 발표였어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렇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분명히 다음 시험 합격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교재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교재는 이미 있으신 분들, 그냥 올해 아쉽게 불합격하셔가지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된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기 기준으로 12월 30일에 오픈을 할 거예요. 원래 23일이었는데
지금 그 문제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좀 열심히 지금 그것들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할 거고 12월 30일 날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수는 프로그래밍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파트는 많이 줄였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개발자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진짜, 완전히 진짜, 제가 그 당시 상황까지는 못 가겠지만, 순서도 그리고 그런 것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딱 그 정도, 거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600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는, 나 한번 개발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절대 그거 가지고 개발자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개발, 이런 거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론은 버리시면 안 돼요. 이론 버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론이 반이야.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9문제, 8문제, 9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8문제, 9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저도 가서 못 맞출 수도 있어. 4중품 갖다 내버리면은 저 그거 풀다가 집어던지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맞춘단 말이에요. 많이 맞춰도 7문제, 8문제, 7문제 다 거의 다 맞춘다고 했을 때 그럼 이론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기출해서 공부를 하겠다? 기출에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예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2003년도부터 개발했으니까 24년이니까 20년 넘었지. 뭐 물론 필드에서 뛴 거는 한 몇 년 빼야 되지만 20년 개발했다고 치고 20년 개발을 했을 때 내가 2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들었던 용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할 거 아니더라도 기획자도 개발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업무가 되어 있든 개발자는 만나게 되어 있어. 그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이렇게 그 질문 듣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론을 버리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자격증 왜 따는데? 난 그거 왜 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격증 왜 따는데? 딸 이유가 없지. 그럼 시험도 안 해도 돼. 뭐 자바 안 해도 돼. 시험이나 자바나 실제로 개발에 쓰이는 거 아닌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안 따는 게 낫지. 최소한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 증명이 되는 거를 나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따놨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맹탕이야. 그럼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나중에. 진짜. 내 후임이 들어왔어. 야, 씨. 야, 정보처리 기사이냐? 야, 어려웠는데 요즘 잘 땄다. 야, 근데 너 그거 아냐? 몰라. 이 꼴통이네. 진짜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버리면 안 된다. 이론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거지. 프로그래밍 너무 어려워요. 프로그래밍이 어려워가지고 7문제, 8문제 나온다고요. 7문제, 8문제 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합격의 기준은 20문제 중에 12문제가 합격이에요. 7문제, 8문제가 합격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처리 기사는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이 아니야. 대신 이론 비중을 줄이죠. 이론 비중을 줄이지만은 그래도 이론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너무 또 오늘 그 합격자 발표 날 다들 떨리는 심정으로 보셨을 텐데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내년에는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이제 9시도 넘고 10시 가까이 돼가니까 다들 잘 주무시고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런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미리미리 공지할 테니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실무 강의도 많이 올리고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